연인 관계에서의 다툼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쉽게 형사사건으로 번지곤 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폭행죄 고소로까지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박형훈 씨는 상대방과 연인 관계로 동거를 하다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별 이후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2023년 3월 6일 둘은 짐을 정리하던 중 사소한 계기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형훈 씨를 밀치는 등 물리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폭행을 가한 상대방이 오히려 형훈 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당시에는 쌍방의 진술만 확인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해산되었습니다. 형훈 씨는 이대로 사건이 끝난 줄 알았지만 그 이후 상대방은 다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자신이 폭행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이별 다툼이 폭행죄가 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억울함과 불안 속에서 형훈 씨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는 사건의 맥락을 차분히 파악했고, 본 사건은 누가 폭행을 했는가 보다 당시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는 신랑이 직후부터 경찰 출동 이후 현장이 정리되기까지의 녹음 파일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게 명확하게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폭행죄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이상 그 이후에 제출된 고소장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훈 씨는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사범죄 중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이라 상대적으로 사안이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수사 방향에 따라 전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합의 여부, 그리고 그 의사표시의 해석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된 일이라 하더라도 일단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